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돈독히 이어나가는 것이 현명할까요?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똑똑하고 지혜로워 보이지만 속은 교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멍청하고 바보 같아 보이지만 진국인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친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서로를 발전시키는 친구와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도와주며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끄는 친구를 곁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친구를 고르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술을 마셔도 실수하지 않는 사람과 친해져라. 많은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 본성을 드러냅니다. 평소 신사적이고 사람 좋은 척하던 이들도 술을 마신 후 실수를 하면 술 탓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곤 합니다. 하지만 술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술은 인간관계를 부드럽고 친밀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술을 마셔보면 그 사람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술을 절제하지 못하고 마구 마시는 사람보다는 술을 건전하게 즐길 줄 아는 사람과 어울리세요. 술은 친밀한 감정을 증폭시키지만 지나치게 마시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주변에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식물의 비를 한꺼번에 퍼붓는 경우에는 식물은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숨도 쉬지 못합니다. 하지만 식물에게 알맞은 양만큼의 수분이 공급된다면 그 식물은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법입니다. 마치 식물에 비를 적절히 주어야 꽃을 피우듯 우리도 술을 적당히 마셔야 합니다. 술을 마시고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절제력이 뛰어나고 그의 본성이 보통 사람과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명심하세요. 행복하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는 것은 괜찮지만 불행하다는 이유로 술을 마셔서는 안 됩니다. 술이 없을 때 비참해진다면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술 없이도 행복한 사람이 술을 마셔야 합니다. 술이 필요해서 마시는 음주는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길이며 술이 필요하지 않을 때 마시는 음주는 인생의 작은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책임감을 지닌 사람과 가까이 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일을 자기에게서 찾고 자신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반면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내 주변에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 많다면 그 원인을 내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내 곁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나의 평소 태도와 행동이 불러온 결과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내가 변화해야 합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과 친구가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언젠가 나에게도 그 탓을 돌릴 것입니다. 좋은 친구를 원한다면 책임을 다하는 사람과 함께하세요. 세 번째, 모르는 것을 당당하게 인정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라.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조금 알거나 전혀 모르는 것도 아는 척하며 허세를 부리고 결국 주변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모르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배울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세요. 진정으로 똑똑한 사람은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성장하려는 사람과 함께해야 합니다. 네 번째, 나를 꾸짖어주는 친구를 곁에 두어라. 듣기 좋은 말보다 쓴 소리가 나를 성장시킵니다. 마치 건강에 좋은 음식이 대부분 쓰고 맛없는 것처럼 발전을 위한 충고도 때로는 듣기 불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언행을 칭찬해주는 사람보다 잘못된 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조언해주는 친구를 가까이 하세요.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나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진정한 친구는 관계가 소원해질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나를 바로잡아주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잘 들어주는 친구와 사귀어라. 대화를 나누면서 가장 기쁜 순간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입니다.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보다 경청하는 친구를 가까이 하세요. 자연이 우리에게 두 개의 귀와 눈, 그리고 하나의 입을 준 이유는 더 많이 듣고 보고 적게 말하라는 뜻일 것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경청하는 태도는 인간관계를 더욱 원만하게 만들며 주변을 좋은 사람들로 채워줄 것입니다. 여섯 번째, 만족할 줄 아는 사람과 친구하라.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더 많은 것을 원하면 결국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행복을 바깥에서 찾으려는 사람보다는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과 가까이 하세요. 욕심이 끝없이 커지면 결국 그것에 먹혀버릴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돈이 없어도 지혜가 풍부한 사람과 친구하라. 돈이 많다고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하면 돈보다 더 큰 가치를 배울 수 있습니다. 부보다 지혜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친구가 당신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덟 번째, 올바른 교육을 받은 사람을 가까이 하라. 진정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용기와 명예를 지키며 살아갑니다. 학벌이 아닌 본질적인 배움과 올바른 가치를 가진 사람과 함께하세요. 좋은 친구는 나를 성장시키는 사람입니다. 함께할 때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관계를 맺으세요. 술을 마셔도 자신을 잃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며 솔직하고 꾸짖어 줄 줄 아는 사람과 가까이 한다면 당신의 삶도 더욱 빛날 것입니다. 아홉 번째, 그 사람이 자기 가족에게 대하는 태도를 봐라. 부모를 섬길 줄 아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도리를 지키지 않은 사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잘 돌보는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당신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진심으로 다가오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바라는 대로 당신도 부모님께 그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며 부모를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도 깔보지 않습니다. 효도하는 자식이 있으면 부모는 기쁘고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립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열 번째, 실수하는 사람은 좋다. 하지만 반성하는 사람과 친구하라. 우리는 인생에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는 모든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남 탓을 하거나 그럴 수밖에 없었다며 자기 변명을 늘어놓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먼저 사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반성하지 않는 삶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에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준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반성은 결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인간관계에 관한 글 외에도 좋은 구절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도움이 되는 글들을 듣고 인생의 지혜를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교훈을 배우게 되죠. 이 중 하나는 길을 10번 물어보는 것이 한 번 길을 헤매는 것보다 낫다는 말입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질문을 하세요. 만약 물어볼 사람이 없다면 역사 속에서 배워보세요. 인생을 사는 법부터 걷는 법, 먹는 법, 달리는 법까지 예로부터 해온 것들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시대가 바뀌어도 결국 비슷한 형태로 반복되는 것이죠. 인간이란 존재의 본질은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아무리 많은 지식이나 큰 생각이 있다고 해도 그 본질을 잊어선 안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소가 아무리 젖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젖을 짜서 통을 차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높고 깊은 지혜를 가질 때도 본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이기적인 습관은 버려야 합니다. 어리석은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듯이 이기주의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신을 과시하거나 타인의 애정을 얻고 싶을 때 잠시 멈추고 자제해 보세요. 무언가를 해서 남에게 피해를 줄 것 같다면 그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토론이 끝나면 패자는 중상모략을 하게 마련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상대를 깎아내리거나 모욕하지 마세요. 가장 좋은 결론은 무승부입니다. 인생을 잘 살아가고 건전한 인간관계를 원한다면 내가 남에게 보이고 싶은 모습을 상상하고 그대로 행동해 보세요. 그러면 당신 주위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일 것입니다. 단번에 바다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냇물부터 시작하세요. 세상에 한 번에 바다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없고 그런 능력이 있는 건 10만의 일이죠. 인간은 작은 냇물부터 시작해야 큰 내를 만들 수 있고 그것이 모여 바다가 됩니다. 작은 일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성공하려면 근면과 인내가 필요하고 때로는 검역도 필요한 법입니다. 물론 행운을 얻어 바다를 만드는 사람도 있지만 그 행운을 기대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죠.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인간관계의 지혜를 기억하세요. 사람은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처럼 우리가 잘 모르던 사람을 다시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는 더 마음을 열고 다가가 보세요. 그리고 내가 오늘 배운 10가지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아끼는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나는 그 옆에 끝까지 있어줄 수 있을까요? 평생 옆에 두고 싶은 친구를 찾기 전에 먼저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 보세요. 오늘 배운 소크라테스의 지혜를 통해 우리가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만들고 서로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 글이 여러분의 생각의 정원을 가꾸고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